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대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유하고 있는 분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분 1번. 자, 여러분 중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분 1번. 없으세요? 카카오가 참 좋더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쇼팽님. 아마도 카카오를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거죠, 그죠? 카카오. 제가 워낙 많이 강조를 드렸고, 카카오가 얼마 간다 그랬죠, 제가? 카카오 주가 얼마 간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방송 끝날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카카오 얼마 간다 그랬죠? 여러분 생각엔 카카오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인천요는 얼마 갈 거다 보다도 여러분은 얼마 갈 것 같아요? 카카오가. 카카오 주가 얼마 갈 것 같습니까? 그냥 불러보세요. 얼마 갈 것 같다. 필생천외 천님. 50만원. 예, 50만원. 다른 분들은 100만원. 예, 역시 쇼팽님이 화끈하시네요. 예, 쇼팽님, 굿뉴님. 카카오 100만원 간다. 그런 감각으로 보세요. 종목의 흐름을. 제가 좀 아까 나중에 좀 설명도 드리겠지만, 카카오는 100만원 간다. 이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을 보세요. 그러니까 꼭 100만원까지 간다고 들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기업이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카카오에서 놀고 있잖아요. 카톡에서. 제가 요즘은 헬스를 갑니다. 헬스를 가는데, 헬스 끝나고 수영 가거든요. 근데, 헬스에 요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인천대학교 헬스에 가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굉장히 헬스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꽤 오세요, 요즘은. 예전에 1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세요, 헬스에.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안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은 헬스 하면서도 계속 카톡해. 헬스 하면서도. 그냥 저는 좀 짜증나죠. 왜냐하면은 빨리 좀 기구를 비워줘야 내가 하는데, 안 비워주고 계속 앉아가지고 카톡하고 있어요, 카톡. 짜증나긴 하는데, 그 정도로 카카오톡이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카톡과 네이버의 검색, 뉴스 검색과 카카오톡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플랫폼이라 그러잖아요, 플랫폼. 늘 방문해 있다. 늘 한국 국민의 95%가 가입돼 있다. 늘 카카오톡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뭔 사업을 하게 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그런 개념을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아까 지금 엔진님은 50만원 간다. 쇼팽님과 굿뉴스님은 100만원 간다 그러는데, 100만원이 가든 어쨌든 간에 좀 장기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카카오는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다. 여러분이 늘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늘 쓰고 있는데, 늘 네이버에서 여러분 뉴스 검색을 하고 늘 카카오에서 대화 나누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이런 쪽은 잘 모르잖아요. 반도체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롯데케미칼에서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늘 쓴다면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에는 투자해볼 만하다. 그런 기업들한테는 투자를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항상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대박 종목을 갖다 찾는, 옛날에 피트린치가 슈퍼에 갔는데 말이죠. 피트린치가 슈퍼에 갔는데
그 슈퍼에서 이렇게 보니까 집사람이랑 슈퍼에 간 거죠. 와이프랑 이제 슈퍼에 갔는데 슈퍼에 그 계산을 하면서 계산대에 오르기 직전에 그 이제 여성분들이 뭔가를 자꾸 담더래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저게 뭔데 뭘 이렇게 담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스타킹이라 그래요. 스타킹. 아마도 요때가 막 60년대였던 것 같아요. 스타킹이라 그래요. 스타킹. 그래서 이 스타킹 만드는 회사에 집중 투자를 했답니다. 대박이 났다 그러죠. 대박. 아마도 그 여성분들이 스타킹을 신기 시작한 것이 아마 60년대인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그 여성분들의 치마가 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킹을 신을 필요가 없었죠. 답답하니까. 근데 이제 치마가 짧아지면서 스타킹을 신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50년대만 하더라도 서양에서도 그 여자분들이 이제 긴 치마를 입었지 짧은 치마는 안 입었는데 그 이제 미니가 유행을 하면서 미니가 유행했던 게 뭡니까 로마의 휠에서 아마 그분이 잉글리트 버그만인가요? 그 양반이 아마 쇼코트를 미니가 유행이 됐나? 하여튼 누가 하여튼 미니를 유행시켰는데 잘 기억을 안 납니다만 그러면서 하여튼 스타킹이 좀 대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마트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물건 사는 게 있다면 그게 이제 오드리 헵번인가요? 예. 잉글리트 버그만 오드리 헵번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한 그런 쪽에서 우리가 대박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거 찾지 마시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요건 정말 대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금방 움직이는 않죠. 금방 움직이지 않고 한참 대형주이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여러분이 가장 안심하고 요즘 뭐 예금금리도 낮은데 가장 안심하고 묻어둘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다. 요렇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가도 뭐 거의 안정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급등이 아니라 안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대전이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부정적 소식이 나왔는데 블룸버그 보도에서 중국은 포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무역 합의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국 관계자들이 트럼프의 충동적 기질 때문에 합의를 저버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죠. 뭐 트럼프는 참 개팍하죠. 개팍하고 별로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트럼프. 트럼프가 또 올렸습니다. 칠레 에이펙 회담은 시도되었지만 중국과 미국은 새로운 장소를 고르고 있다. 전체 협정의 60%라 그랬어요. 1단계 협정이 전체 협정의 60%라 그랬는데 전체 협정의 60%에 해당하는 1단계 합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다. 근데 오늘 PMI 지수는 별로였어요. 10월 달에 시카고 PMI 지수가 47.1에서 43.2로 하락을 했다. 또 어제 나왔던 중국의 10월 간방 제조업 PMI 지수도 49.3 별로 유쾌하진 않았지만 아주 대폭 개선되는 모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6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다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비 지표는 양호했다. 뭐 그랬고 애플과 페이스북은 좀 올랐다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 오늘 좀 내렸는데 뭐 큰 특별하진 않습니다. 좀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 잘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발표했으니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 발표 후에 주가의 조정은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주식 거래 시간을 30분 단축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여건에서 주식시장 폐장 시간을 오후 3시로 앞당기자. 이거 좋죠. 정말 좋습니다. 사실은 30분 더 연장해가지고 좀 짜증나자는 거죠. 3년 전에 이제 거래 연장했는데 거래량 증가에 효과가 없다 그래요. 증권업계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 또 주 52시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아마도 30분 단축은 잘하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증나죠. 주식 시간 오래 하는 거. 정말 짜증납니다. 거래 시간 증가에도 거래가 증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모바일 트레이딩이 증가됐다. 또 해외 주식 거래가 증가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국내 주식은 더 이상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바일 트레이딩의 비중이 한 40%를 넘어간다 그럽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모바일로 그렇게 트레이딩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은 방송 참여도 거의 뭐 모바일이 이제 대세예요. 그만큼 모바일이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한국의 거래 시간은 너무 길다 그럽니다. 물론 뉴욕에 비해서는 짧지만 한국이 6시간 30분. 한국이. 대만은 5시간 30분. 그러니까 1시간 작아요. 일본은 5시간.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5시간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6시간 30분 너무 막 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뭐든지 너무 열심히 일해. 근로자들도 너무 열심히 일하고 주식시간도 6시간 30분이고 그죠? 중국은 4시간밖에 안 한대요. 중국은 4시간만 해도 거래 다 되는데 뭐하러 거래 시간 늘리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중국이 사실 공산 독재 국가인데 근데도 저런 것들은 딱딱 이렇게 시류에 영합해서 늘리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늘려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늘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래 시간을 늘린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증권사의 수익을 위해서 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게 이제 목적이었거든요. 3년 전에 6시간 30분이 됐는데, 요거는, 다시 원위치 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김병욱 의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감시간 3시로 앞당기자는 설문조사를 곧 진행한다 그래요. 한국갤럽이 주관해서 개인 투자와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아마 거의 한 80% 이상이 3시로 앞당기자에 찬성할 것 같아요. 옛날에 점심시간에 있으면 점심시간도 없어지고 또 거래시간을 30분 늘리고 이건 뭐 정말 피곤해요. 그죠? 자, 네이버 통장을 갖다가 드디어 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업에서 격돌을 한다. 그래서 네이버가 주식과 보험과 예적금을 추천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주식과 보험과 예적금 요거는 지금 뭐 카카오랑 똑같죠. 카카오는 이제 직접적으로 카카오뱅크에 진출을 했고 또 카카오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서 카카오의 그 주식을 시작하려고 그러고 또 조만간에 보험도 내년도에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네이버는 약간 다른데 네이버는 직접 진출하지는 않고 플랫폼으로서 추천만 한다는 거죠. 플랫폼을 추천만 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금융업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 금융업에 가는 어떤 가교 역할만 하겠다 이런 거죠. 가교 역할. 네이버 페이가 있는데 네이버 페이가 물적 분할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오늘 설립이 된다 그래요. 자산 규모는 6,432억. 굉장히 크죠. 네이버 페이가 설립이 돼 가지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설립이 돼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금융회사들이 효율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금융 플랫폼. 그래서 현재의 쇼핑 플레이스를 금융 상품에 연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추천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지금은 어느 은행의 어느 예금이 좋다. 어느 은행의 어느 적금이 좋다. 어느 은행에서는 얼마의 어느 은행에서는 대출 이자가 얼마나 싸다. 어느 증권사가 어느 상품을 내놨다. 그 상품은 6개월 무료 뭐 이자 수수료다. 이런 식으로 또 어느 보험회사가 내놓은 뭐 어떤 것은 어떤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금융 플레이스를 그러니까 쇼핑 플레이스를 금융 플랫폼으로 이제 연계시킨다는 거죠. 금융 플랫폼. 어찌 보면은 이게 훨씬 더 부담 없이 그러니까 금융산업에 진출해가지고 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갖다가 하나도 안 지면서 수수료만 따먹는 그런 데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금융 플랫폼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어떤 출발이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직접 금융업에 뛰어들었고 네이버는 이제 한 발 물러나 가지고 직접 뛰어들지는 않고 하나의 그 플레이스로 소개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일반 이용자들도 작은 금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보험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금융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네이버페이의 강점을 활용해서 후불 결제 서비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 파이낸셜에 약 5천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업 격돌, 요것이 이제 내년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픈뱅킹이 시작됐잖아요. 오픈뱅킹. 오픈뱅킹이 이제 11월, 12월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작이 됩니다. 오픈뱅킹이. 그래서 오픈뱅킹의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그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데 나머지 신한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은행의 그 앱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신한은행과 농협의 계좌를 등록을 하면은 국민은행 앱에서 신한과 농협의 계좌를 볼 수 있고 이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은행 앱에서. 마찬가지로 신한 앱에서도 마찬가지고 농협 앱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네이버 페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앱에서 다른 모든 금융 거래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을 송금하고 또 확인도 하고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오픈 뱅킹인데 요거가 되면서 아마도 내년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뱅킹의 주도자들이 아마 네이버와 카카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드디어 이제 금융업을 먹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제 나왔던 경기 지표들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경기 동행지수가 보합이었고, 선행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17년 9월에, 경기 정점을 찍고, 무려 24개월간의 위축 국면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 동행지수가 보합, 두 달간 보합이라고 하죠. 동행지수가, 두 달 보합. 그리고 선행지수는 소폭, 상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전환.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이제 지수 자체가 24개월 동안 위축을 보이다가 바닥을 찍었는데 이 바닥에서 글로벌 경기만 좀 좋아진다면 상당한 수준의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아마도 내년도는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회복 기대감인데 17년 9월 달에 정점 이후에 24개월째 하락을 지속했다. 충분히 하락한 상태라 경기가 상선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당연한 어떤 아무도 위의를 제기하지 않던 그런 이제 위치다는 거죠. 투자 부진이 완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 저점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또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 의존이 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의 변화보다도 수출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위치이고 거기에서 수출 회복이 된다면 지표는 이미 저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게 회복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핵심 산업이 반도체죠. 우리나라 핵심이 가장 반도체가 선도인데 이 반도체 산업이 바닥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D램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면 경기는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의 견인차가 반도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개념으로 하는 보시기 바란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북한 얘기 말고 주제는 일단 카카오와 네이버를 좀 보자. 주시하자. 내년도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금융시장에서 격돌을 하면서 대규모 시장 뺏기가 펼쳐질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기존의 강자들 이제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은행들 또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한 증권사들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들, 삼성화재를 비롯한 보험사들, 이런 쪽하고 이제 온라인에, 모바일의 강자,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모바일로 옮겨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모바일의 강자인 네이버, 카카오가 전쟁을 벌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도 은행증권보험이 네이버, 카카오랑 싸움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제휴관계로 할 겁니다. 그 제휴관계로 가는 것이 이제 네이버페이가 되는 거죠.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카카오뱅크, 또 뭐 카카오 아마 증권도 더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카카오보험,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금융권을 이제 먹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아까보다 사람이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설문조사 할게요.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다 1번, 네이버를 보유하고 있다 2번. 나는 카카오 보유 1번, 네이버 보유 2번. 나는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다 1번, 네이버 보유하고 있다 2번. 네, 주라다이스님, 금강리님, 도실님, 몽림님, 몽림님은 네이버 보유, 황금만당님 네이버, 희정님은 카카오, 샌도리님 카카오, 초이287님 카카오. 자, 카카오가, 카카오 주가가 얼마까지 갈 것 같다.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숫자만 간단하게. 몇만원 갈 것 같다, 카카오. 아까 50만원, 100만원 얘기 나왔는데, 카카오가 얼마 갈 것 같다? 자, 카카오가 얼마 갈 것 같다? 자, 100만원. 제가 100만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타이밍의 신 100만원, 베르디님 100만원, 몽림님 50만원, 주라다이스 30만원, 기덕이랑님 30만원, 금강님 100만원, 샌도리님 80만원, 이루님 100만원. 어쨌든 얼마가 가든 간에 저는 카카오는 뭐 카카오에 몰빵한 얘기가 아닙니다. 몰빵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포트에서 꼭 카카오는 좀 들고 계셔라. 그 얘기를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꼭 카카오는 좀 들고 계셔라. 카카오 주가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카카오의 어떤 사업 구조로 봤을 때 한국을 접수할 것이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한국을 접수할 것이다. 카카오가 한국을 접수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대북주 들어갑니다. 대북주. 어제 문재인 교수가 충남 부여에서 한황해 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황해 포럼에서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교수가 얘기가, 북한은 완전히 비핵화하고 미국은 완전히 제재 해제된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돼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는 국민의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대타결을 해야만 한다. 대타결. 트럼프가 선거에 당선되고, 또 김정은은 이제 뭐 내년 4월 달에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주민들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확실히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완전한 제재 해제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만간에 일괄 타결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계관, 김영철, 최룡해 계속해서 연탁으로 나오면서 북미 대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최선희를 대동해서 금강산에 가가지고 한국 시설 철거니 이런 또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굉장히 좀 자꾸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뭐 한다, 정말 뭐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 저기에 빈소에 김정은이가 조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제 미사일 발사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나 김기관, 김영철, 최룡해 다 동원이 됐고, 거기까지 최선희까지 동원돼 가지고 지금 이제 막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다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나 좀 봐줘. 김정은이가 지금 열받았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이 지금 매우 초조하다. 초조하다. 포고, 방사포. 매우 초조하다. 그런 입장이란 거예요. 입장이다. 그래서 요런 상황을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북미 접촉이 임박한 거 아닐까. 그래서 내년 또 2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는데, 이 한미연합훈련을 매개로 해가지고
어떤 북미의 접촉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 내립니다. 어쨌든 한국 경기 저점 신호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분쟁 완화로 글로벌 교육 여건만 개선된다면 한국은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하락으로 갈 것 같다.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게 네이버와 카카오 같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금융에서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장기 투자 한번 해보자. 북한 문제 해결은 결국 북미 대화가 핵심이다. 요 대화의 진전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북한이 굉장히 좀 코너에 몰린 듯한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그리고 여전히 어제도 2100포인트 돌파하다가 돌파를 못했는데 결국 2100포인트 돌파가 관건 같다. 그래서 이제 어제의 내용들 제가 쭉 올려놨습니다. 어제는 이제 등락률이 조금 나왔죠.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대형주들은 그냥 그랬죠. 뭐 대형주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어제 대형주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네이버가 6% 올랐고요. 네이버 6%, 카카오가 2%. 요 두 개가 가장 특징적이에요. 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대였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차트로 봐서도 차트가 쭉 해가지고 매물을 다 소화하고 아주 중요한 8부 능선에 와 있습니다. 8부 능선. 8부 능선에서 도약을 하느냐, 돌파를 하느냐의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잘 지켜보자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그저께 올라고 어저께 올랐고 급등이 나왔는데, 요것들은 일단 바닥에서의 반등으로 봐야죠. 바닥에서 반등. 바닥에서 반등. 실적이 좀 좋아졌다 그러는데 아모레퍼시픽의 유상증자도 있고 해가지고 바닥에서 반등 정도로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벤다조로 관련돼서 제일바이오하고 알리코, 진바이오 쪽 있는데, 어제는 제일바이오는 살았지만 나머지도 좀 내려가는 모습 보였고, 바이오에서 이제 HLB가 거의 이제 뭐 시세가 마무리 단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IT가 그런대로 괜찮아요. IT 괜찮은데, 어쨌든 이제 재료주들, 또, 장비주들, 또 비메모리, 그리고 이제, 폴더폰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재료주는 좀 장기관점으로 그리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비주는 조금 빠른데 지금 이오테크닉스나 원익 IPS 같은 거나 SDI 같은 건 차트가 굉장히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종목은 왜 올라오냐 하면은 뭐 반도체 경기랑 상관없이 조금 좀 장비 자체가 워낙 필수 장비라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 같아요. 그래서 IT 쪽은 이제 선별해서 몇몇 선별해서 투자하면 될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선기자재주는 여전히 좋아 보이고, 또 이 미세먼지는 내년을 보고 해야죠. 내년을 보고 해야 되겠고, 남북경협주는 지금 북미 간의 대화 접촉, 요거가 지금 관건이에요. 지금 안 움직이고 바닥에 있는데, 김정은이가 초조해하는 걸로 봐서 조만간에 뭐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기다리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에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거는 장기 투자. IT 쪽은 저점 매수. 그다음에 바이오는 현재 단기 매매. 그리고 북한주는 존버. 이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주말 금요일인데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주말에 편히 쉬시고, 주말 동안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또 엄청난 또 뭐 어떤 뉴스를 쏟아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일요일날 저녁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회원으로 새로 가입하신 분들, 제가 광고 안 해도 많이들 가입하세요. 광고 같은 거 안 하는데도 뭐 꾸준히 가입하십니다.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여우방에 들어와서 여우의 카카오 네이버 비전을 좀 설명을 드리시기 바라겠고, 북한주 가신 분들은 반드시 여우방에 와가지고
멘탈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